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상대적이고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김민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무의식 알지 못했던 나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뭐 이런 그 질문들을 갖고 한 2시간 동안 같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은 뭐 잘 모르면 구글 쳐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엊그저께 구글을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쳐봤더니 한 0.5초 만에 140만 건의 검색 결과, 네,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마음 산책,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도 있고 등등, 뭐 행복,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랑 같이 사는 친구입니다. 네, 이름이 오밤, 네, 오밤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오바마, 제가 오바마라고 불러요. 오밤이니까. 네. 오바마, 너는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 눈을 이렇게 말똥말똥 쳐다만 봅니다. 물론 이 친구가 이제 8살인데 이 친구가 뭐 앉아, 기다려, 다 알아듣죠. 네. 엄마 어디니? 그러면 엄마를 찾아요. 네. 산책 갈까?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막 뛰고 막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심각한 표정으로 너는 누구니? 네, 그럼 계속 이런 표정을 짓고 봅니다. 저를. 네, 8살 난 제 그 조카가 있는데, 네, 희윤이에요. 네, 제 여동생의 딸인데 1학년입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기 잘 그렸죠? 네, 희윤이한테 희윤아 너 누구니? 삼촌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이 1학년짜리 우리 희윤이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요 무슨 초등학교 1학년 일반, 네, 희윤이고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노래도 잘 불러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 보니까 뭐 다 연세도 이렇게 있으시고, 네, 또 뭐 대학생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희훈이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알 수 있는가? 물론 뭐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막 이런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과 관련된 얘기 조금은 얘기할 수 있죠, 누구나. 네. 그렇지만 내가 나를 알 수 있는가? 또 내가 나에 대해서 안다면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아는가? 뭐 이런 질문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질문을,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상당히 어렵긴 한데 그럼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 또 구글을 또 쳐봤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쳐보니까 뭐 이제 이미지만 이렇게 봤는데 뭐 그것과 관련된 이런 질문과 관련된 여러 책들, 뭐 그림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쭉 있더라고요. 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서 그래서 뭐 좀 나아진 게 있나요? 네? 네. 뭐 좀 알면 뭐 좀 달라집니까,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그걸 또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알죠? 제가 사실 인문학 쪽 강연이긴 하지만 조금 약간 도전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인류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공자님, 뭐 소크라테스, 우리 플라톤 아카데미 플라톤, 네, 부처님, 예수님, 그리고 아주 주옥 같은 훌륭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전에 한 2500년 전, 뭐 2000년, 1000년 전 이런 분들하고 이런 그 교훈이라든가 좋은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는 거죠. 우리 인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뭐 이렇게 좀 많은 이런 좋은 말들을 계속 들으면 내 행동이 좀 바뀝니까? 여러분들 바뀝니까? 혹은 그냥 바뀔 만한 착한 사람이니까 설교도 듣고 뭐 공자님 말씀도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정말 해서 바뀌는 건지 어떻게 알죠?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을 때는 아주 지금 생각하면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과학과 관련돼서도 가령 지금 제가 이제 기우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예전에 뭐 농사를 짓고 그럴 때 비가 안 오면 하늘에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임금님부터 해서 다 같이 기우제 지내면 비 옵니까? 이게 믿으세요? 네, 비 옵니다. 여러분들 왜 못 믿으세요? 왜 와요? 언젠간 오죠. 기우제 지내고 비 올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아니면 비 오기 바로 전에 기우제를 지낸다든가, 하여튼 기우제를 지내면 언젠간 비가 옵니다.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좀 안 온다 계속. 그러면 뭐죠? 정성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는 비가 오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믿음이 조금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할 때, 우리 아는 게 없을 때는 믿음이 힘이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기우제와 같은 일들이 뭐 사방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과학과 관련된 약간 정말 어떤 지식, 어떤 사물이나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얻어갔으면 어떨까? 사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우리 너무도 많은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정말 부지런하게 뭐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다. 역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지. 근데 사실 그건 결과론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결과론적인 거예요. 성공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부지런하게 막 뭔가를 했는데도 실패했다. 뭔가 다른 사정이 있었겠지. 그랬지만 어쨌든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 건 맞는 말이야. 뭐 그걸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제 사진입니다. 얘네들 뭐 새우 과자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막 쫓아온단 말이죠.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기도 하지만 늦게 일어나도 새우 과자를 얻어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새는 벌레를 잡지만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또 일찍 잡혀 먹힙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같이 협동해가지고 일이 성공했다. 역시 백지짠도 맛들만 난다. 역시 옛날 말 틀린 말 없어. 그런데 또 여러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뭐 일이 망쳤었어요. 뭐 좀 일이 실패로 끝났다. 역시 사공이 많으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간다고 말이야. 뭐 어쩌라는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갈등, 모순되는
그런 얘기인데도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건 누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계속 여기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모순되는 것들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알칼리성이면 그랬다가 그다음에 똑같은 게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산성이네, 이렇게 보니까 알칼리성이네,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지동설, 천동설이 있으면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리는 거죠. 그리고 과학은 그렇게 해서 지식이 점점 축적이 됩니다. 잘못된 지식은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 인문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은 그냥 이렇게 나열돼요. 쌓여 있어요. 그냥 이것도 있고, 틀린 말 이거랑 모순돼도 또 이것도 있고, 이 말도 좋네, 저 말도 좋고, 뭐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과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발전이 돼요. 잘못된 건 폐기되고 쌓아나가는 거죠. 인문학이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 관심, 그 다음에 연구, 뭐 이런 거라면, 사실은 이제는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뭡니까? 심리학이죠. 심리학자들을 좀 이렇게 같이 끌어안고서 가야 이 인문학이 파이도 커지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신촌에서 태어나서 신촌에서 지금 일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신촌에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제일 나이 드신 분이 그 복덕방에 있던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50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내 지금 생각해보면 50대예요. 그리고 동네에서 가끔 가다가 환갑잔치 한다고 그랬습니다. 환갑잔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환갑잔치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오래 사신 분들은 환갑잔치 하면 가족 친척들 다 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들 막 쌓아놓고, 그다음에 뭐 창도 하고 막 이렇게 춤도 추고 막 이랬습니다. 네. 오늘날 60대 한갑잔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렇죠? 네, 뭐 젊은이가 왜 그런가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살아계신 뭐 60, 70대신 분들 평균 기대 수명 90까지 되죠. 지금 젊은이 애들은 뭐 100살. 아마 외계인이 와서 딱 봤을 때, 이게 좀 다른 종인가, 인간이? 어떻게 수명이 불과 100년도 안 된 사이에 2배로 늘어나냐, 이거. 이 종이 도대체 어떻게 2배가 늘어나죠? 과학이 만들어준 거죠, 과학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바이러스라든가, 네, 우리 세포를 보게 되고, 원자를 보게 되고, 병에 대한 연구하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출생률, 지금 계속 서울 같은 경우에 한 명도 안 나요. 네, 지방 같은 경우에 1.3명, 1.4명. 어쨌든 부부 2명이 한 명은 나야, 2명은 나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주 손꼽히는 저출생률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정부에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뭐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좀 아이를 많이 좀 낳아라. 근데 안 낳죠, 그래도. 근데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사실은 그 생존의 목적, 이게 왜 사는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생존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만 생존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 내 유전자하고 거의 비슷한 종족이 계속 생존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출산율이 그렇게 되더라도 2040년, 50년까지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증가하죠. 왜냐하면 전후 세대 50년대, 60년대 태어난 분들이 1940년, 50년까지 사시거든요. 에? 베이비붐 세대 1960년대 태어난 분들이 2040년, 2050년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생률이 떨어져도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는 2040년, 50년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다는 어떤 집단의 마인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의 변화도 우리도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인류의 변화. 근데 개인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죠? 개인의 변화는 학습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학습.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뭔가 변화되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경험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는 학습이라고 얘기해요. 학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긴 하는데 많은 것들이 약간 일루전처럼 착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 학습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너 담배 피는 거 안 좋아. 야, 담배 끊어. 담배는 몸에 안 좋고 이거는 정말 뭐 암을 유발하고 이제 알려주죠. 인지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끊어야 돼. 자, 어떻게 끊어? 마음을 먹어야지.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담배 피는 사람 올게요. 다이어트. 진짜 몸무게 많이 늘어나는 거 좀 혈압에도 안 좋고 고혈압 다 안 좋으니까 자, 이제부터 다이어트해. 너 내일부터 운동하는 거야. 자, 마음 먹고 시작. 네. 그래서 되면 지금 다이어트 뭐 운동하고 이런 프로그램 그 산업계가 확 죽을걸요 아마. 그죠?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잘 안 되죠. 그 어떤 분들은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 이게 뭐 애플 이런 거 만들고 이분이 인문학적인 어떤 창의성, 인문학 그래서 중요하다. 네. 이미 성공한 사람이죠. 이미 성공한 사람을 갖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도움 안 됩니다. 되게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뭐 쳐보세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의 무슨 습관 이런 특성이 있어야만 한다. 네. 근데 제대로 정말 과학적으로 문제를 보는 건가 그 사람들이? 에? 인문학적인 창의성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실패한 사람이 더 많을걸요 아마? 네.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CEO들을 우리나라에서 조사해 보니까 75%가 상당히 부지런하더라. 야, 너 성공하려면 너 부지런해야 돼. 그러면 최근 1년 동안 망한 CEO 그 사람들도 한번 조사해 볼까요? 실패한 CEO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들 이 회사 살리려고 95%가 부지런하게 근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너 성공하려면 부지런하면 안 된다. 그게 정답인가요? 부지런함과 성공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런 조사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어떤 결과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의미를 자꾸만 찾으려고 해요. 일루전이에요. 일종의 일루저리 코릴레이션 뭐 착각적인 상관 이런 것들. 근데 많은 분들은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뭐를 먹었더니 암에서 해방됐다. 무엇을 먹었더니 이런 게 치료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런 걸 실제로 제대로 된 실험을 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맞다면 병원에서 이거 먹고 이 암 치료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병원에서 하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그거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네, 이걸 먹었으니까 나는 낫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걸 먹어서 난 건지 아니면 일주일 전에 우연히 어떤 다른 걸 먹었는데 그게 일주일 후에 그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저절로 난 건지 저절로 났는데도 계속 그걸 먹어서 마치 난 것처럼 생각하는 건지 어떤 사람은 그걸 먹었는데도 안 난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해 봐야 되고 다 조사해 봐야 되죠. 다. 근데 그런 데서 보통 차이가 안 나니까 병원에서는 그거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정 드시겠다면 드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에 우리는 많은 것들 자원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도. 근데 대중들은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답답하니까. 그래도 그냥 전문가가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화나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제대로 된 대답은 현재까지 이걸 갖고는 잘 모릅니다가 정답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거죠. 과학적 사고를 생활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직까지 우리 과학적인 이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생각들에 매여 있습니다. 편하니까 일단. 네. 근데 그걸 좀 과감하게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다.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 불편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믿으면
그 믿음을 유지하기를 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깨우치도록 과학적인 어떤 어프로치, 접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과학을 모르는 분들이에요. 알러지를 갖고 있죠, 과학에 대해서. 알레르기. 혹시 과학이 내가 뭔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것, 이거를 좀 이렇게 도전을 할까봐, 위협이 될까봐. 네. 근데 실제로 과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심리학자 스키너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과학은 사실이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 자세이다. 정말 멋있는 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과학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과학, 그러면 뭐 과학을 왜 하냐? 일단 과학의 첫 번째 목적은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도. 두 번째 목적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사회 현상, 과학적인 현상,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인과관계. 그 다음에 미래에 예측하는 겁니다. 그게 가치 중립적인 과학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마음, 과학적으로 연구한다? 인간의 마음, 이 사람이 이런 행동한다? 그 행동하는 것, 어떤 조건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대로 기술하고,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지능, 이 사람의 행동 그대로 기술하고, 사람이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선 더 잘 기억하는지,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그럼 미래에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고. 그게 과학이죠. 네. 그리고 그게 지식이 축적되는 겁니다. 과학은 축적돼야 돼요. 그래서 불과 과학이 발전한 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인간의 마음,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건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죠.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인간에 대한 지식은 급격하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는 정말 인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될, 정말 흥미진진한데, 뭐 그때는 제가 없으니까 알 수 있는 길은 없지만, 네,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근데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죠. 심리학의 여러 분야 중에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 생각의 기제,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인지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의 분야 중에 인지심리학이라는 분야예요. 생각을 생각하는 거죠. 뭐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기관, 마음의 기관, 뇌죠. 일단 뇌를 갖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죠? 뇌가 있어야 생각이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 우리의 생각, 행동, 이것과 그 다음에 뇌, 이 둘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 그게 바로 인지신경과학이라는 분야예요. Cognitive Neuroscience.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공기의 그냥 어떤 진동이에요. 파장. 공기의 파장이 여러분들 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청각, 이 섬유 이런 이 세포를 갖다가 움직여가지고 여러분 뇌에 어떤 액티비티를 생기게 만든 건데, 지금 제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이 비슷한 공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thinking, 읽죠.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게 움직이고, 이게 아주 중요한 생각의 시작이에요. 이게 없으면 생각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는 막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그때 뇌가 그래도 막 그때 생각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듣고 이런 게 뭐라고요? 이게 그냥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예를 들면 보는 영역과 관련된 어떤 조그만 영역이 손상되어 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손상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보고 이게 어떤 글자인지 알아보고 이게 정말 내가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거였구나.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쉽게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이렇게 예를 들면 가령 계단을 내려간다. 여러분들 계단 내려가다가 어떤 계단 한 칸이 조금 잘못 설계돼 가지고 조금 길다든가 짧으면 약간 삐끗할 때 있죠. 예? 계단 이렇게 내려가다가 툭툭 내려가다가 삐끗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의 뇌는 시각적으로 요 정도 깊이면 내가 요 정도 발을 하면 딱 요 정도 내려갈 수 있어.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이제 딴 데 보고 가다가 그 계산한 것처럼 내가 발을 이렇게 딱 디디면 원래 넘어지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잘못 설계되어 있어서 뭐 몇 센치라도 2cm나 3cm가 더 깊다든가 혹은 얕으면 삐끗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의식적으로 계산을 안 하는 거지만 우리의 뇌는 그걸 다 계산합니다. 아주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인공지능학자들이 로봇 만들어가지고 잘 걷는, 사람처럼 잘 걷는 로봇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시죠?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글자로 보입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가라는 게 아니고 가나다랄 때 가. 네. 근데 가가 모양이 다 달라요. 이게 제가 다 쓴 건데 일부러 좀 다르게 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필체 같은 거 보면 뭐 100명, 1000명 다 필체가 다르죠? 근데 우린 딱 보면 가 알죠?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보고 가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네? 배웠으니까. 네, 배웠어. 그런데 한번 우리 뇌가 이거를 알아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시각적인 빛의 얼룩이, 하얀 바탕에 까만 잉크 이 얼룩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눈 뒤에 있는 망막에 떨어집니다. 레티나라고 하는 망막에 떨어져요. 이 망막에는 빛에 대해서 반응하는 감광세포라는 게 있어요. 로드, 콘, 이게 간상체, 뭐 원추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빛의 패턴이 요런 가를 볼 때하고 이렇게 조그만 가를 볼 때하고 그 빛의 패턴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감광세포의 조합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라는 글자는 똑같은 글자라도 가까이서 볼 때하고 뒤에서 볼 때하고 망막에 맺히는 상의 사이즈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가라는 글자와 관련된 인풋 패턴, 입력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 입력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우리의 전체 뇌에서 저거 딱 알아본단 말이죠. 심리학자들이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이런 거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 thinking, 생각이 처음 뭐예요? 시작? 이렇게 뭔가를 보고서 인식하고 내가 누구를 보고 저 친구 내 지난번에 본 친구 이 사람 누구지? 엄마 목소리고 이런 것들 다 인식하는 거 이 thinking이 없으면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고 알아보는가 이게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시작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게 아까 제목이 뭐였죠? 무의식. 그 다음에 뭐 내가 모르는 뭐 나를 발견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인식하는지 모르죠. 이게 사실 거의 의식하지 못하면서 사용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러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장을 쓰고 있고 폐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폐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심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가 심장을 쓰고 있는지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기관, 뇌를 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죠. 심리학자가 연구하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의 뇌를 보면 시내로 들어온 시각 정보는
시내로 들어온 시각 정보는 크게 두 개의 패스웨이, 두 개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가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우리 뇌 이게 신피질이 있다 그러면 그 신피질이 네 개 엽으로 되어 있는 건 많은 이제 일반인들도 압니다. 그렇죠? 엽이야, 엽. 여기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제일 유명한 거죠. 무슨 엽이라 그래요, 이걸? 전두엽. 그렇죠, 전두엽. 그러니까 이 시내가 있는 여기는 뭐겠어요? 후두엽. 여기 전이니까 전후, 후두엽이죠. 옆은 뭐겠습니까? 측두엽. 또 다른 하나 마지막 마두엽? 네, 그 일산에 마두역이라고 있는데 네, 여기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두정엽이라 그래요. 두정엽. 머리의 끝 꼭대기 두정엽이라고 하는데 시내 후두엽으로 들어온 시각 정보는 두 개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는 축두엽으로 가는 경로, 하나는 두정엽으로 가는 경로. 두정엽으로 가는 경로는 주로 그 시각 정보의 로케이션, 위치, 움직임 이런 정보들이 가요. 그래서 이거를 웨어 패스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각 정보의 형태라든가 색, 요거는 측두엽 쪽으로 가죠. 그래서 왓 패스웨이라고 그래요. 어디 경로, 어디 경로, 무엇 경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경로가 손상이 되면 각각 다른 증상을 보입니다. 가령 왓 패스웨이가 손상이 되면 뭔지 잘 못 알아봐요. 근데 잘 못 알아보는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왓 패스웨이 중에서도 오른쪽이 손상되면 형태를 못 알아보는데 어떤 형태냐면 전반적인 형태를 못 알아봐요. 전반적인 형태. 좌측이 손상되면 자세한 형태를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이 손상되면 숲을 못 보는 거죠. 좌측이 손상되면 나무를 못 봅니다. 숲은 보이는데 나무가 안 보이는 거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통 환자에게 얘기를 하냐면, 자, 여러분들 뒤에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Z로 된, Z로 된 M이고요. 이거는 네모로 된 세모죠. 보입니까? 네. 이걸 보여주고 환자에게 자 똑같이 따라 그리세요 하면 이 실제로 그 오른쪽 왓 패스웨이가 손상된 환자가 그린 건데 오른쪽 손상이 되면 전체적인 걸 못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M을 못 봅니다. 그냥 Z만 그래요. Z만. 세모를 못 봐요. 네모만 그래요. 이게 실제로 환자가 그린 겁니다. 그런데 왼쪽 손상이 된 분들은 Z를 못 봐요. 그냥 M만 보이고 이것도 네모를 못 보고 세모만 그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왓 패스웨이가 아니고 웨어 패스웨이가 손상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로케이션 정보가 없어지는데 가장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니글렉트라고 하는 무시증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내가 그 시각 경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른쪽에 본 건 왼쪽 내려가고 왼쪽에 본 건 오른쪽 내려간다 그랬죠. 네. 우리 신체가 이 신체의 오른쪽도 이 오른쪽 신체는 왼쪽 뇌가 맡고 있고 왼쪽 뇌는 또 오른쪽 신체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뇌에 뭐 손상이 생기면 뭐 이쪽이 마비가 된다든가 못 움직인다든가 감각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게 크로스가 돼 있거든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시각 웨어 패스웨이가 손상되면 왼쪽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이 어디를 눈을 딱 고정했을 때 왼쪽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의식에서 사라져요. 의식에서. 그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령 시내 시각적인 처음 여기 오른쪽 시각 영역이 손상되면 왼쪽이 그냥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웨어 패스웨이가 손상되면 본인이 안 보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환자의 유형이 어떤 행동으로 이게 적나라하게 나타나냐면 병원에서 가령 오른쪽 시내가 손상됐다. 그러면 이게 밥을 드리면 식탁에 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 다 드십니다. 이렇게 눈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데 웨어 패스웨이가 손상된 니글렉트 환자, 무시증 환자들은 왼쪽에 오른쪽 두정엽이 손상된 그런 환자들은 왼쪽에 있는 반찬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안 드세요. 못 먹습니다.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여기 왜 이런 거 안 먹냐 이렇게. 그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죠? 예. 그분들 오른쪽 두정엽이 손상된 환자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서 자 똑같이 따라 그려보세요. 예, 다 그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그렸습니까? 네, 다 그렸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왼쪽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환자에게 이 두 개의 집을 보여주면서 두 집이 똑같습니까? 그러면 이쪽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른쪽 두정엽이 손상당한 사람은 왼쪽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집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불난 집이고 하나는 불이 안 났지만 이쪽 왼쪽이니까 이게 없다,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강제로 그래도 두 집 중에 당신이 들어가서 살고 싶다면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강제로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불이 안 난 집을 선택합니다. 왜 당신은 이 집을 선택했죠? 글쎄요, 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집을 난 좋은 것 같아요. 무의식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열심히 한번 따라해 주세요.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서로 농구공을 서로 패스합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농구공을 패스할 거예요.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딱 패스해서 다른 사람이 받을 때 박수를 딱 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습니까? 자, 흰 옷 입은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딱 받을 때, 그렇죠, 이렇게, 네, 받을 때, 그렇죠. 집중해서,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잘하시네요. 아주 잘했어요. 네, 아주 잘합니다. 여기 역시 정신 집중해서 아주 잘하시네요. 제가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집중해봐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패스할 때 집중해봐라,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뭔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집중한 정보만 선택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은 다른 정보들을 우리가 놓친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많이 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이 실험하는 동안에 가만있어 봐. 실험하고 있는 동안에 그 고릴라 지나간 거 보셨어요? 근데 고릴라 지나간 거 못 봤다, 손 들어보세요. 못 봤다. 네, 이거 봐. 지금 반 이상이 못 봤잖아요. 우리 눈앞에 뭐 큰 게 지나가도 다른 데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못 봅니다. 네? 범죄 현장에 뭔가가 큰 사람 뭐 이렇게 지나갔어도 내가 다른 데 정신 팔고 있으면 못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4개의 원이 있죠? 여기도 4개의 원이 있죠? 요 4개의 원하고 요거 4개의 원이 똑같은 원이냐? 똑같은 원처럼 보입니까? 사이즈요? 사이즈 말고요. 그냥 색깔까지 다 똑같냐 이거죠. 동치 알죠? 동치. 모든 게 다 똑같냐?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모든 게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백그라운드를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자, 백그라운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지금 무슨 뭐 마술하는 거 아닙니다. 예.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왜 이쪽은 맑은 하늘에 검은 동그라미가 4개 있는 것처럼, 이건 어두운 하늘에 하얀 원이 4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보입니까? 백그라운드 때문에.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떠나서 이게 어떤 하나의 대상만 딱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시각적인 정보 처리가 이 정도면 우리의 사회적인 정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안 보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초기 정보 처리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의 시작부터 이런데 나중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따진다는 거죠. 네, 비교. 지금 여기는 여성이 뭐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나요? 시계 방향 손 들어보세요. 네, 시계 반대 방향. 그럼 시계 반대 방향이 소수입니다. 소수자. 네, 소수의 의견도 우리가 경청해야 되겠죠. 누가 맞아요? 자, 여기 이 사람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 이 사람을 보면서 보면, 이 사람 보고 이렇게 보면 시계 방향. 똑같은 건데 이 사람 보고 보면 이렇게 돌고, 이 사람 보고 보면 또 이렇게 돌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방금 전에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겁니까?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정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선택하는가, 그 어떤 정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대상, 같은 사건 달리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일단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네? 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즉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이고 또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 네. 인간은 그냥 들어오는 정보를 컴퓨터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또 막 변형시켜요. 네.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걸 보고서도 다른 것을 기억할 수도 있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 시작. 해수욕장 모래. 네, 여러분들 다 같이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일종의 어떤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예요. 다 같이 읽었죠? 다 읽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단어를 한 4개 정도 보여줄 건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법정에 나가서도 내가 그때 이거 정말 봤어요, 증언할 수 있는, 나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증언할 수 있다, 그런 단어가 나타나면 그때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다들 조용하고 본인이 정말 난 이건 정말 확신을 갖고 나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손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바람, 이 단어 난 정말 봤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한 20분 정도. 원양, 이거 정말 봤다. 많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바다, 이거 봤다. 네, 한 30, 40분. 수영, 이것도 한 100명. 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4개의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 이거 지금 법정에 가서 난 진짜 이거 내가 맹세해, 나 정말 봤어, 지금 이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든지, 거짓말은 아니겠죠? 설마 여기 있는 분들이. 네. 착각하는 거죠. 착각. 여러분들의 기억에 대한 착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전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읽었죠? 아까 쫙. 뭐가 없습니까? 네, 바다가 없네요. 자, 바다 아까 손 든 사람 솔직히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주변을 보세요. 지금 한 40-50명 되는데 이분들이 거짓말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법정에 가서 정말 봤습니다. 제 손에 장을 지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확실히 본 거에 대해서만 손 들라고 그랬죠. 확실히 봤다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죠. 왜죠? 왜 바다를 봤다라고 할까요? 아까 그 단어들은 다 바다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실제로 안 봤던 단어라도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어떤 재조직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바다. 그리고 나중에 한 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그렇지, 1시간 정도 지나면 더 확신을 갖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법정에 가가지고 다른 단어는 모르겠고 바다는 제일 확실하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얘기한다고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 뭐죠? 무의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네. 심리학에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종 소리를 딸랑딸랑, 파블로프의 실험이죠. 딸랑딸랑 하면서 먹이를 주고 개에게. 여러분들도 개를 키우고 있으면 어떤 특정한 그 벨소리를 들려주면서 개가 좋아하는 간식을 줘보세요. 또 그런 벨소리를 들으면서
간식 주고, 벨소리 간식. 그럼 나중에 그 벨소리만 들어도 걔는 간식, 나중에 간식을 먹을 것 같아서 침을 질질. 여러분들, 우리가 침을 흘리는 거는 자율신경계예요. 여러분 침을 흘려보세요 지금. 잘 안 돼요. 뭐 내가 침을 흘려야 되겠다 그러고 침이 줄줄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신 레몬 뭐 이런 거, 막 레몬을 입에다 딱 물었다 그러면 약간 침이 고인, 연합돼서 그런 거죠. 연합. 그래서 이게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어떤 자극을 탁 보여주고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 보면 0.0017, 이게 1000분의 17초예요. 밀리세칸이라는 거, 1밀리세칸은 1000분의 1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잠깐 동안 어떤 눈동자 같은 걸 탁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얼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자, 당신이 해야 될 일은 그 얼굴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이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나 뭐 참가자들한테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게 2004년에 사이언스의 월랜딩이 했던 실험입니다. 이게 해보면 참가자들은 이 눈동자가 나왔다는 것, 나오지 않았는 것 이 자체를 몰라요. 그냥 여성 이 얼굴만 딱 봤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뇌에서는 이 눈동자가 공포에 놀란 눈동자인지 아니면 평온한 눈동자인지에 따라서 우리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서를 담당하고 있는 아미그달라,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요 fearful한, 요 무서운 눈을 본 집단에서는 거기에서 액티베이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뭔가 섬찟한 느낌, 이런 것들을 받는 거죠. 네. 자, 아무튼 우리의 많은 행동들은 여러 가지 무의식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지만 괜히 뭐 짜증나고 뭐 싸웠어요, 배우자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내가 배가 좀 고팠구나. 그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싸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면 나중에 보면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날카로워진 거죠. 그 이유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일단 싸울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밥을 드세요. 네. 자, 우리의 생각,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 정보 처리 과정 중에 선택된 정보는 저장된다. 그 저장되는 것이 바로 기억인데, 우리 뇌에 기억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무의식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때 뭐 드셨습니까? 이번 주에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기억이에요. 외연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사건이나 사실들, 우리 측뒤업, 내측, 뭐 해마라든가 이런 영역, 주변 영역,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죠. 아무튼 요 의식적인 기억, 요게 담당하고 있는 뇌의 영역보다 의식적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뇌 부위, 이런 조건 형성, 아까 종소리와 그 다음에 먹이, 이런 것들 연합하는 것, 그 다음에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적인 학습. 여러분들 자전거 타는 거 배웠다, 골프 치는 걸 배웠다, 수영 배웠다, 이런 것들 다 무의식적인 학습입니다. 우리의 기억도 이렇게 무의식적인 기억,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기억, 많은 뇌 영역이 무의식적 기억에 관여하고요. 자극의 반복적 노출과 경험에 의한 점화, 습관, 운동학습 등은 의식적 노력과 무관하게 자동적이며 무의식적으로 저장된다. 네.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은 다 지녔습니다. 여러분들 칭찬해도 돼요, 스스로. 내가 이 좀 반에서 꼴찌 하는 아이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반에서 꼴찌 하는 아이도 알파고 뭐 슈퍼컴퓨터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닌 것 같죠? 그 아이는 집 잘 찾아가고요, 친구들 알아보고요, 엄마가 야, 좀 네 책상 좀 치워라 그러면 해가지고 뭐 요건 건드리지 않고 잘 치우고.
이거 지금 어떤 슈퍼컴퓨터, 슈퍼로봇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거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층계를 내가 내려갈 때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간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아세요? 네, 아주 놀라운 능력이죠. 두 번째,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사고, 이거 좀 습관화하는 게 필요하다. 말장난 이런 데 너무 현혹되지 말고. 세 번째, 의식적 자각 없이 형성되는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점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은 잘 모르지만 어떤 또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런 실험도 있죠.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이 한테 뭐 푹신한 의자를 주는 경우하고 딱딱한 의자를 주는 경우하고, 그럼 딱딱한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좀 점수를 짜게 줘요. 그러면 점수를 짜게 주면서 내가 딱딱한 의자에 앉았기 때문에 너 짜게 준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본인도 모르게 그냥 짜게 주는 거죠. 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따뜻한 음료를 같이 따뜻한 온기가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경우하고 차가운 음료를 먹는 경우하고 상대방에 대한 인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뭐 어떤 것은 알고 있는 것 뭐 파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알면 알수록 이제는 점점 더 많이 알아서 모르는 게 점점 적어지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모르는 게 점점 많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존 던이라는 사람이 지식의 섬이 커질수록, 이 섬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미지의 해안선이 늘어난다. 이게 섬이라고 하면 해안선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모르는 것도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은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계속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모르는 질문들이,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뭐 지식이 조그만 때는 모르는 것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뭐 같이 좀 생각하고 공부할 시간을 가졌는데, 뭐 지식도 좀 늘어나고 또 질문들도 같이 늘어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정말 간단한 질문인데, 그래서 무의식이랑 의식에 대해 얘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근데 결국 무의식은 혹시 인간에게 해로운 걸까요? 아니면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보통인 건가요? 아, 네네네. 좋고 나쁘고 자시고 그런 게 없죠. 여러분들 아까 내가 우리 과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생존에는 아주 중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일부죠.